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세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화자산운용 드림워크에 와 있는데요.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을 이곳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여의도의 4대 천왕, 오늘의 미남 펀드 매니저, 여러분은 성낙천 매니저님을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여의도의 4대 천왕에 있다고 해서 제가 와봤습니다. 성낙천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화자산운용에서 글로벌 메가트렌드 EMP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성낙찬입니다. 제가 오늘 미남의 매니저랑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기대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소문대로 미남이시네요. 제가 너무 찐으로 웃은 것 같은데 아니 오늘 미남 매니저님과 함께 저희가 짚어볼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전반적인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메가트렌드에 투자하는 방법, 한화 글로벌 메가트렌드 EMP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메가트렌드가 뭔지 살짝 감이 안 잡히거든요. 글로벌 메가트렌드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글로벌 메가트렌드는 말 그대로 한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거대한 추세인데요. 네. 글로벌 경제와 기업, 그리고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대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 전기의 등장, 그리고 자동차, 그다음에 인터넷, 네. 스마트폰의 등장을 한번 떠올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가트렌드가 과거서부터 이렇게 쭉 하나의 트렌드로 형성이 되어 왔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의 트렌드를 짚어보려고 하는 거죠? 네. 혹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완전 재밌게 봤죠. 저도 빈지 뷰잉이라고 해서 진짜 1화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넷플릭스 주가도 오르고 있고 월가 IB들도 막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뉴스들을 제가 봤는데 아무래도 넷플릭스도 메가트렌드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메가트렌드에 해당하는 것들 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기술, 기후, 인구, 사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메가트렌드는 단순히 저희 생각만으로 구분한 건 아니고요. MIT나 OECD 그리고 블랙락 같은 유수 기관들이 분석한 자료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운용하는 한화 글로벌 메가트렌드 EMP 펀드는 이 네 가지 핵심 테마에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산업과 그리고 원천 기술을 보유한 그런 기업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 기후, 인구, 사회라고 하셨잖아요. 네. 앞글자만 다니까 기기인싸라고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인싸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는 시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로벌 메가트렌드 확실히 네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기술에서는 지금 그냥 딱 생각나는 건 뭐 전기차나 자동차 이런 게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학기미 분들은 잘 아실 종목일 텐데 네, 전기차 테슬라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관련된 산업들이 있는데 AI, 네. 로봇, 빅데이터, 자율주행,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그러한 미래 산업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산업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기술 관련된 테마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혹시 일본 주식시장에서 네.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딘지 아실까요? 이건 알 것 같아요. 도요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첫 번째 게임을 통과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네,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네. 또 있어요? 2위 업체는 어디일까요? 2위요.
아무래도 제가 일본 기업 중에 아는 거는 손정희 대표의 소프트뱅크도 시가총액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아쉽게도 소프트뱅크는 3위에 랭킹되어 간만의 있어요. 차이로 놓쳤습니다. 네. 사실 2위 업체는 네. 키엔스라는 회사인데요. 키엔스요? 좀 생소한데? 네, 대부분의 글로벌 공장들에서 키엔스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키엔스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 시대에 필수인 공장 자동화에 네. 들어가는 그 로봇들의 센서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사실 기계들끼리 소통을 하려면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눈, 코, 입, 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데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센서를 통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에는 필수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엔스를 제가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이렇게 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메가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다라는 걸 일본의 시가총액 2위 기업인 키엔스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기 인사 중에서 저희가 지금 기술을 짚어봤는데 두 번째 기는 기후였어요. 사실 최근에는 기후 위기에 대한 워낙 심각성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메가 트렌드에 포함된 것도 어느 정도 감은 잡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왜 들어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기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지구가 아파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기후 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기후 변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위기라는 말을 꼭 사용하는군요. 네, 맞아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베네치아가 작년에 물에 잠기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가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원 규모의 돈을 들여가지고 방벽을 짓고 있어요. 호주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요.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화석 연료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네. 이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린 딜이라고 하죠. 2050년까지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확실히 기후 위기로 인해서 생존에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 그런 섹터나 기업들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후까지 알아봤고요. 인사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기 인사 중에서 저희가 인구 측면을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인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노령화에 따른 헬스케어 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를 들 수가 있어요. 밀레니얼 세대신가요? 아, 네, 다행히 밀레니얼입니다. 관심이 들어가셨군요. 확실히 밀레니얼 세대가 요새 소비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트렌드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헬스케어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AI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된 그러한 분야인데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유전자 변이 효과가 예상이 가능해졌고 그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또 단가가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도 앞으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처럼 앞으로 헬스케어 시장의 산업의 성장에 대한 저희가 전망도 굉장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요?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소비를 분석해 보면요. 베이비 부머 세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나 문화생활 이러한 취미 여가 활동에 기꺼이 소비를 하는 그러한 세대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그렇죠. 집에서 그런 넷플릭스 같은 OTT를 통해서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 그러한 추세가 또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저도 이게 확 어감이 다가오는 게 저도 넷플릭스 시청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프리미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디즈니 플러스가 또 한국에 상륙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제가 결제할 의향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그리고 또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그런 트렌드에 맞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니저님 마지막이 남았는데 싸예요 인싸 사회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좋을까요? 요새 ESG 많이 들어보셨죠? ESG 요새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와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친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Environment, 환경, Social, 네. Governance. 그러니까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 구조까지 ESG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사회와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사회는 ESG와 네.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대한 돈이 몰리는 곳에 산업이 성장을 하고 네. 산업이 성장하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 이번에 1,2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을 통과시켰어요. 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우리나라 1년 정부의 예산안이 600조 원이거든요. 2배네요? 네, 그거의 2배 규모니까 사실 인프라에만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 세기에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했어요. 확실히 인프라랑 그리고 ESG가 사회 측면에서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 트렌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술, 기후, 그리고 인구, 사회까지 기기 인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트렌드에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 한화 글로벌 메가 트렌드 EMP 펀드예요. 여기서 EMP가 뭔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EMP는 언뜻 들으면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ETF Managed Portfolio의 줄임말이거든요. 쉽게 말해 주식으로 투자하는 대신에 ETF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로 포트폴리오를 꾸렸다라는 의미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개별 주식이나 ETF로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굳이 EMP 펀드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EMP 펀드는 여러 개의 ETF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고요. 그다음에 메가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전 세계의 유망 기업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무리 우상향하는 테마의 ETF라도 위아래로 이제 가격 굴곡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런 세부 테마에 대한 변화를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비중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개별 주식이나 ETF에 투자할 때 겪는 시장 쏠림에 대한 리스크를 저희가 낮출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투자하기에는 주식과 ETF보다는 EMP 펀드가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EMP 펀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사실 주가 흐름 보면은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최근에 좀 부진한 상황인데 이럴 때 투자를 해도 될까요? 네. 성장주에 대한 상당히 사실은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그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특정 이벤트나 산업의 사이클에 따른 그런 단기 테마와 저희가 이야기하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 그런 구조적인 변화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메가 트렌드는 10년 이상 지속될 그런 흐름이라고 보는 거죠. 메가 트렌드라는 게 단기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인 만큼 정말 유망한 종목을 찾아서 저희가 꾸준하게 투자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사실 연금이나 ISA 계좌도 장기 투자로 좀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글로벌 메가 트렌드 EMP 펀드도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하니까 왠지 모를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 펀드는 중장기 관점에서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되는 메가 트렌드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연금이나 ISA처럼 그런 장기 투자하는 상품의 컨셉과 아주 잘 부합해요. 또한 연금이나 ISA에 투자하면 절세 효과까지도 덤으로 놓을 수 있고요. 절세 효과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과 배당금에는 원래 15.4%의 과세가 있거든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점에서 과세가 되고 사실 투자 시점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세 이연 효과가 있고요. 그거를 다시 저희가 재투자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럼 매니저님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화 글로벌 메가 트렌드 EMP 펀드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짧게 좀 간략하게 소개 들어볼게요.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시장이 유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어렴풋이는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어떤 ETF에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투자해야 하는가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10,000개가 넘는 글로벌 ETF를 분석해서 선별하는 그러한 과정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요. 저희가 그 수고를 덜어드릴 테니 이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여러분들의 투자 메이트 글로벌 메가 트렌드 EMP 펀드에 마음 편히 맡기세요. 아마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여의도의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미남 매니저 성낙자 매니저님과 함께 글로벌 메가 트렌드란 무엇인지, 그리고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핵심만 포인트만 꼭꼭 짚어드리는 한화 글로벌 메가 트렌드 EMP 펀드에 투자하시면서 모두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 이 펀드는 파인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부자 되세요.